We study X. 이거 한국말이지? 얘기를 해줘야 돼. X13, Angular Momentum.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죠. 입자가 다음과 같은 트라젝토리를 간다. 저는 시험에도 나왔지만 이제는 이 R이 뭔지, 이 세타가 뭔지 잘 알죠. 그리고 이들이 수직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도 안다. 여기에서 이건 이 R이고 이렇게 되는 게 이 세타고 수직이다. 그러면 얘는 사실은 X축, Y축으로 했을 땐 E1이고 E2였는데 얘를 기준해서 이렇게 세타만큼 돌아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E1, E2, E3는 E1 크로스 E2는 E3, E2 크로스 E3는 E1, E3 크로스 E1은 E2라는 걸 잘 알고 있었듯이 우리는 동일한 방식으로 이게 회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서로 오토고널해요. 그래서 ER, E세타는 E3, E세타, E3는 ER, E3, ER은 E세타. 그러니까 R이 1의 역할을 하고 세타가 2의 역할을 한 거죠. 일종의 E1 프라임, E2 프라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 그 예습을 한 사람 13번의 예습을 한 사람은 잘 알겠지만 다음과 같은 특이한 일이 등속으로 요 베이시스를 똑같은 각속도로 세타 다시 오메가 균일한 각속도로 뱅글뱅글 돌리게 되면 시간을 미분을 하면은 속도 위치가 속도를 만들어내고 이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가속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로테이팅 시스템은 시간에 따라 우리가 지구의 자전 이런 것들이 편리한 우리가 부키핑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시간의 미분을 오메가 크로스로 항상 표현할 수 있다. 임의의 벡터가 있으면 오메가 크로스를 하면 된다. 왜냐하면 이 오메가 크로스는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에 수직인 E3는 이 위에 수직으로 튀어나와 있죠. 그걸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돌리면 E3는 안 돌아가고 E1, E2만 들어가. 그러면 ER, E세타는 또 안 돌아가냐? 아니 얘도 계속 여기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야. 영원히 돌아가는 거야. 지구가 자전을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영원히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계속 돌아가겠죠. 그런 뺑뺑이를 도는 시스템에서 타임 데리버티브는 항상 오메가 크로스로 써진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왜? 계산해보면 되지. 해보니까 이렇다는 거야. 왜? 이 오메가 크로스를 해보면 x가 항상 r에 비례하기 때문에 미분을 하면 코사인이 마이너스 사인으로 바뀌고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었다. 그 말은 무엇인고 하니 얘가 코사인이 마이너스 사인, 사인이 코사인이니까 이걸 수직으로 돌린 거, 90도 돌린 거. 이 R과 이 세타는 90도를 돌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궁금하면 계산해보면 돼. 어떻게? 오메가 크로스는 오메가는 E3에 비례하기 때문에 E3 크로스 E1 X라고 하고 E2 Y라고 합시다. 이걸 크로스를 하면 어떻게 돼? 3, 1, 2 3, 1, 2 X가 되고 그 다음에 3, 2, 마이너스 1 3, 2는 odd permutation이야. 3, 2, 마이너스 1 Y 이렇게 그러면 1, 2를 순서를 바꿔서 마이너스 2, 1 Y
플러스 E2X. 아, 이게 뭐야? Y라고 하는 게 사인이잖아. 마이너스 사인, 그 다음에 코스, X가 코사인이잖아. R만 끄집어내면. 그러니까, 그렇구나. 시간 미분을 하려고 했더니 그냥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 되는구나. 크로스 프로덕트 어렵다고 하는데 어렵긴 뭐가 어려워? 3 하면 1 하면 2 만들면 돼. 3, 2 하면 마이너스 1 만들면 되고. 그렇게 해서 시간 미분이 오메가 크로스로 되니까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 또 한 번 그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고. 그러면 한 번 미분해서 그럼 두 번 미분을 왜 못해? 두 번 미분하면 얘를 두 번 크로스 프로덕트를 두 번 하는 거지. 근데 크로스 프로덕트는 순서 바뀌면 틀리기 때문에 괄호를 한 다음에 크로스 프로덕트를 또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또 계산하면 돼. 왜? 시간 미분 오메가 크로스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2원 헷 사인 세타 플러스 2 헷 코사인 세타 여기다가 E3를 또 크로스하고 오메가 나중에 그냥 숫자만 곱하면 되니까 그럼 3, 1 그러면 2가 되겠지. 여기 그냥 마이너스 2 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3, 2 마이너스 1. 이건 뭐야? 2원 코사인 2 사인인데 마이너스 다 붙어. 마이너스 2R이구나. 그거 우리 많이 해봐서 잘 알죠. 계속 이상하게 이스케이프.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시간 미분한 것은 자꾸만 이상하게 나오죠. 시간 미분을 하면 어떻게 오메가 크로스를 해주면 된다. 여기에 새로운 것 같지만 물리는 앞에서 배운 거를 거기에서 시험 보고 땡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물귀신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거를 과거에 안 하면 영원히 괴로운 거야. 그래서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하기 싫지. 물리 선생 얼굴만 봐도 막 기분 나쁘고 막 소화 안 되고 그러는 거야. 지우개. 그거는 자신이 해결을 해야 돼. 이 ER 2세타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올지 몰랐겠지. 그리고 영원히 매트릭스 안 배웠고 벡터도 안 배웠고 아니 한 학기 내내 매트릭스 벡터 다 가르쳐 주는데 안 배웠다고 영원히 불평하면 영원히 못 배우는 거야. 자, 백캡 룰은 그냥 이것도 A 크로스 B 크로스 C 하면 100 캡이라고 쓰고 100캡 외에 이렇게 하이픈을 마이너스로 만들고 근데 점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얘들 뒤에 있는 두 개씩 모아서 스칼라 프로덕트 그냥 이렇게 외우라는 거지. 외워도 되고 그리고 그냥 계산을 해도 되고 아까 오메가 크로스라고 하는 게 1, 2, 3의 그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 산수를 구구단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배웠나요? 원래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 배우는데 여러분들 5살 이전에 다 배운 학생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 그렇게 했으면 이 크로스 프로덕트도 E1, E2, E3 신물나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외웠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하면 요게 A와 A, B, C, 오메가, X, A, 오메가, X, X, 스칼라 프로덕트 이렇게 그거네. 근데 이제 오메가하고 X가 지금 여기선 회전축이 이렇게 디스크가 있고 E3가 있기 때문에 얘는 제 아무리 용을 써서 돌아도 언제나 수직이야. 그래서 얘가 날아가 버리는 거지. 이게 뭐냐? 우리 맨날 보던 거, 센트리페탈 악셀러레이션, 중심을 향해서
가속도는 등속 원운동을 할 때 중심을 향해서 부심력 centripetal acceleration이 있게 된다. 자,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경우는 뉴턴의 메카닉스가 F equals ma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전하는 버전이 있는데 타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토크라고 하고, 그리고 이 매스가 회전과 관련된 매스가 되는데 이 매스는 디멘션이 달라요. I, 그 다음에 여긴 가속도라고 하는데 angular acceleration, 알파라고 해서 그 알파라고 하는 것이 오메가의 다시고 세타의 더블 다시다. 아, 세타는 뭐야? 회전을 할 때 그 축에 비례하고 축의 유닛 벡터 곱하기 각속도 세타 닷의 E3를 하면 이 E3라는 축을 기준해서 회전하는 각속 세타만 하면 각도고, 세타의 닷을 하면 각속도고, 세타의 더블 닷을 하면 각가속도, angular acceleration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요것을 지금 배우기 위해서 점점 접근을 하고 있어요. angular momentum이 뭐냐? angular momentum은 x 크로스 p이다. x는 그냥 x이고 p는 linear momentum이다. 그런데 이때 우리 linear momentum을 x 닷이라고 했는데 uniform circular motion, 이렇게 뱅글뱅글 균일한 각속도로 돌아가면 닷은 오메가 크로스로 항상 바꿀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매스 앞으로 끄집어내고 이걸 딱 써놔. 그래, 백캡 A, B, C, 백캡 마이너스 백 더 오메가 XX X 스퀘어, 그렇지. 그 다음에 캡 X, 그 다음에 얘 스칼라 프로덕트. 오케이. 근데 오메가 닷 X는 이 평면상에서 뺑뺑이를 도는 애는 언제나 수직이라고 얘 날아가 버려. 원래 이거 다 살려야 돼. 이게 무슨 기계공학이나 뭐 이런 거, 뭐 자이로스코프 이런 거 만들고 그러려면 이거 다 죽여버리면 엉터리 답이다. 근데 1학년들은 이러면 또 머리 아프다고 이거 다 죽여줘. 그것을 고정된 축에서만. 그러니까 여러분 뭐 팽이나 뭐 비행기 안에 자이로스코프가 다 있어가지고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 아는데 이거 1학년 때 배운 것만 갖고 자이로스코프 만들어봐. 그럼 뭐 비행기 다 떨어져 다 죽어. 그런 걸 알고 있어야지 돼. 이게 쉽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렵다. 할 수 없지. 아무튼 그렇게 하면 좀 잘 보면 m 곱하기 x 제곱에다가 오메가. 아, 이게 뭐야? 앵귤러 모멘텀은 어떤 축이 고정됐을 때 그 축의 벡터 방향을 유지하고 그 앵귤러 모멘텀의 크기란 뺑뺑이로 도는 놈. 질량 곱하기 이 x는 지금 디스크 상에 있기 때문에 x 펍하고 똑같아요. x 펍. 이 축으로부터의 레버암이라고 해요. 레버암. 뭐야, 뭐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뭐 시소 탈 때 이게 레버암인 거예요. 이 회전 축으로부터 여기까지의 수직 거리, 직선 거리. 질량 곱하기 레버암. 이것을 우리는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또는 로테이셔널 이너시아라고 한다. 여기 이 매스 디멘션만 있었는데 로테이션의 경우에는 매스 곱하기 길이의 제곱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왜냐면 x가 두 번 들어오니까 길이의 축으로부터 수직거리의 길이, 이거를 맨날 계산을 해야 되니 앞으로. 운동 에너지를 잘 들여다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언제나 x 닷은 오메가 크로스인데 오메가 크로스는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이거는 오메가하고 x하고 사인 세타다. 그거의 크기. 그 제곱은 사인 제곱의 세타다. 사인 제곱은 뭐지? 1 빼기 코사인 제곱이다. 1 빼기 코사인 제곱은 뭐지? 아, 스칼라 1 빼기 그 오메가 닷 x의 제곱, 오메가 제곱 x 제곱. 자, 그 벡터 안 배웠다고 그러는데 벡터 안 배우면 영원히 못하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벡터가 있으면 수평 방향, 수직 방향, 컴포넌트 나눈다고 그거 다 가르쳐 줬는데
아직도 벡터 모른다 그러면 이제 영원히 못하는 거지.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게 사인 제곱이 1 빼기 코사인 제곱, 이거는 중학생도 아는 거든. 내가 중학생이 아는 걸 대학교 수준의 랭귀지로 단순하게 반복하는 것 뿐인데, 그런 것들을 자꾸만 두려워하면 여러분은 영원히 발전할 수 없어요. 자, 여전히 이게 축이 수직으로 뺑뺑이를 돌게 되면 축이 안 바뀌고 고정되고, 그럼 얘는 또 쉬운 문제가, 이거 또 날라가 오메가 대 x. 그래서 2분의 1 i 오메가 스퀘어, i가 mx 스퀘어, 여기서 x는 x 펍하고 같다 그러죠. 레버 아무 스퀘어가 된다. 그럼 결국 이런 것들을 맨날 계산을 해야지 되는 거야.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자. Uniform thin rod of mass and length L. 그것이 있는데 XYZ 엑시스에 얘를, 이 mass가 X축상에 0에서 L까지 디스트리뷰트 되어 있다 보면, 자, 그럼 얘의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X 벡터 스퀘어, 그걸 간단하게 그냥 레디어스 스퀘어 X R 펍의 스퀘어라고 해버렸어요. 그럼 그 축이 X축을 기준으로 해서 봅시다. 여기 X축이라고 하면 이 질량은 이 X축으로부터 이 R 펍이라는 게 이렇게 수직 거리인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나? 다 0에 있지? 이 축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놈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 적분은 인테그란드가 완전히 빵인 거지. 0을 적분하면 0인 거지. 그래서 이 축을 회전하면, 이 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면 풀기가 쉬워. 여기 이 펜을 이렇게 돌리면 되게 쉬워. 그런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리고, 이게 이제 펜이 작아서 그런데 우산을 하면, 우산을 아유, 얘를 이렇게 돌리는 건 되게 쉬워. 그런데 이렇게 돌리면 손에 힘이 든다고. 큰일 났거든요. 그게 로테이션의 이너셜. 그럼 그 다음 문제는 뭐냐? I2. I2는 Y축으로 돌리겠다. 여기는 Y축. Y축으로 돌려. 그럼 얘는 이 축으로부터 여기 찔끔 매스를 이렇게 DM이라고 딱 잡고, 이놈이 여기에서 레버 아미 이렇게 생겼네. 아, 요거의 R펍의 스퀘어를 DM이라고 하는 질량으로 곱해가지고 0에서 L까지 적분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 비례식 전체 질량 캐피탈 M이 있는데, 여기서 캐피탈 M이 길이 L에 나누어져 있으니까 유니폼하기 때문에 찔끔의 질량은 찔끔의 길이로, 이 X축이니까 찔끔의 길이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 비례식을 써놓고, 그러면 요게 질량을 길이로 바꿔야 되겠지. 그러면 곱하면 되지. 이렇게. 그러면 요 앞에 개수가 길이에 대한 밀도가 되겠지. 얘를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X제곱 적분을 하면 되는데, 그것은 그 수학에서 배우는 거 이런 게 다 숫자인데, 물리에 있어서는 이거 하나하나가 다 차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가 수학에서 배운 글자하고 똑같다고 수학대로 하면 이제 다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디멘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X제곱이고 DX고 이게 다 길이지. 이 적분을 하면 이것이 몇 차원이 되는가를 알아야지 돼. 왜? 이게 길이의 제곱이고 DX도 길이야. 그러니까 길이의 세제곱이 답이 나와야지 돼. 아니나 다를까, 이 파워 2 때문에 3분의 1이라고 하는 산수의 숫자가 나오지만 길이의 세제곱이 나와. 근데 이제 덴시티 때문에 분모가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길이 하나가 날아가서 질량 곱하기 길이의 제곱이 되는데, 희한한 숫자가 3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 이것은 바로 이러한 질량 분포가 디스트리뷰션이 Central Axis of Rotation으로부터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에 따라 그 지오메트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산수를 통해서만 알아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링이 있어. 이 링을 돌린다면 모든 것이 길이가 축으로부터 어떤 A라는 반지름의 길이 있기 때문에 이게 M이라고 하면 이걸
어렵게 적분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단박에 이것은 MA 제곱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 축으로 돌리자고 이것은 적분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뭘 할 줄 알면 이 디테일의 계산은 그 X와 XC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기본적인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으로 나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왜 그런 적분을 하는가 그리고 축이 고정되어 있을 때는 모멘텀 이너시아가 왜 질량 곱하기 길이의 제곱의 형태로 되는가 그것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시간 미분은 항상 오메가 크로스의 형태로 나타나고 크로스 프로덕트가 두 개 연달았을 때 괄호를 꼭 써야 하며 그것을 단순하게 백핸 룰을 암기해서 쓰든지 아니면 구구단을 암기해서 99, 81까지 외우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에 들어왔으면 E1.E2가 빵이고 E1 크로스 E2가 E3고 이것을 암기해야만 하는 거예요. 암기를 하라고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물리를 잘할 생각을 하면 열심히 이해하세요. 영원히 이해할 수가 없어. 암기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 그 많은 것을 다 종합해서 한 문제를 들여다보고 자기가 말로 설명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야지 비로소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여기까지 학교까지 오는데 4호선 타고 뭐 걸어오든지 아니면 뭐 성북 공사를 타든지 어느 버스를 탈지 그걸 이해합니까? 암기해야죠. 그렇지 않고 엉뚱한 데 가지고 뭐 종로에서 학교 수업 들으려고 찾아들 그런 사람이 바보라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하지만 여러분의 실제 물리 공부하는데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공부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센터 매스를 지나가는 축이 있다. 자, 여기 이렇게 있는데 얘를 뺑뺑이를 돌리면 인테그랄 r per 스퀘어 dm i.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여기 센터 매스가 있을 때는 ICM이라고 이름을 해보자. 그런데 이걸 말고 이거하고 패럴렐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n이라는 축이고 이걸 n 프라임이라고 하는데 얘가 패럴렐하다. 그러니까 평행하다. 왜 이런 걸 하냐 하면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이 적분하는 게 짜증이 나거든. 그러면 한 번 해서 고생해서 얻었는데 그걸 울고 먹고 싶은 거지. 무엇을 이용하면? 이게 호이겐스 슈타이너 패럴 액시스 티어럼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합니다. 이걸 왜 만들었을까? 근데 호이겐스가 이 궤종시계를 만들어서 특허를 내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쓰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겉모양만 궤종시계인 것이 요즘 여러분들 집에는 있죠. 옛날에 은행 같은 데 가면 진짜 궤종시계가 있어요. 이 추가 진짜 무게를 갖고 진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태엽이 있어가지고 이 태엽을 12시간, 24시간마다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서 이 스프링 그걸 돌려가지고 그 궤종시계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할 때 이 축이 이건 이제 피지컬 펜듈럼이라고 하는데 얘를 어디로 옮길 것인가에 따라 이 길이에 따라서 그 주기가 바뀌어. 그래서 이런 정밀한 시계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하다 보니까 그때 아주 초기에 시계를 만든 초기에 발견된 공식이에요. 그러면 요걸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얻을 수 있다. 어떻게? 여기에서 얻었던 값을 모멘텀 이너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에 D만큼 떨어져 있으면 간단하게 전체 질량에다가 이 길이의 제곱만 해서 더해주면 된다. 그 증명은 X13에 다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 설명을 여기서 반복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 여러분이 그래서 그 설명을 잘 듣고 그 다음엔 이 공식을 암기해서 잘 활용해야지 돼. 예를 들어 이 문제 어떤 게 있었는데 후프가 있대. 후프 아까 조금 아까 있었지. 이 훌라 후프가 있는데 이제 사람이 허리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훨씬 더 어려운 훌라 후프의 운동은 훨씬 더 어려운 것인데 물리를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훌라 후프를 막 몇천 번씩 돌릴 수 없어. 근데 그걸 잘 돌리는 사람이 있지.
그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고 어쨌든 간에 만약에 훌라후프를 이렇게 뺑뺑이를 돌린다라고 했을 때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는 모든 지점이 이 센터 오브 매스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거리 A에 여기는 이제 R이라고 하잖아요. R이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가 mr 스퀘어가 된다. 그러면 그 얘를 이걸 통해서 하지 말고 여기 엣지 한 접점 한 점을 기준해서 패러렐 엑시스로 얘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린다라고 하면 이 후프가 요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여기다가 센터 이 축과 센터 매스의 거리인 R이 있으니까 MR 스퀘어를 더해서 원래는 이거였는데 MR 스퀘어 더해서 2MR 스퀘어가 되고 하는 거죠. 자, 그럼 I를 알게 되면 언제나 2분지 1 I 오메가 스퀘어로 하면 된다고 앞에 다 계산했기 때문에 여기 이 I에다가 이 값을 때려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2분지 1 MV 제곱이 막 2분지 1이 없어지고 막 그런 이 지오메트리 마스 디스트리뷰션이 축으로부터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지오메트릭 팩터가 바뀌게 된다. 그걸 하려면 적분을 해야 된다. 후프가 있는데 rotation inertia of the hoop about x-axis xy plane에 centered at the origin 여기 오리진이 있고 후프가 있다. 여기에서 compute the rotation in a hoop about the x-axis 이걸 관통하는 건 x축 아까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했죠. 자 여러분 얘네들이 이쪽하고 이쪽은 똑같을 테니까 요 반쪽만 해서 두 배를 더블 하면 되는데 이거를 R펍이라고 해서 이것의 스퀘어를 적분하면 됩니다. R펍의 스퀘어를 매스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고 지금 유니폼하기 때문에 매스가 2파이 이거 한 바퀴 되면 2파이 매스가 2파이만큼의 디스트리뷰트 돼 있고 앵글을 0에서 2파이까지 적분하면 되는구나. 요거를 여기다 쏙 집어넣고 그 다음에 R펍이 뭐야? 이게 radius면 펍은 R sin theta R sin theta를 여기다가 때려 넣고 그러면 sin 제곱을 0부터 sin 제곱 이거 고등학교 때 다 배웠을 것 같은데 그 sin 스퀘어는 더블이 돼서 이 더블 된 거를 피리어드의 배수만큼 피리어드의 멀티플로 접근하면 항상 얘는 날아가 버리니까 캔슬돼 샥 하면 이게 캔슬돼 버리기 때문에 얘는 날아가 버리고 그냥 플랫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에 접근해서 나온 2분의 1을 여러분들 RMS 루트 민 스퀘어라고 이제 나중에 전기 뭐 이런 거 할 때도 나오죠. 어쨌든 간에 원래는 MR 스퀘어 요거를 그 G축을 통해서 하면 MR 스퀘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2분지 1 MR 스퀘어구나. 여기에서 이 XY 평면이 있고 이 축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이 축으로 하면 2분의 1이 붙는구나. 왜냐? 아까 요 축 요렇게 그 하늘을 향하는 그 축으로 하면 모든 게 A였는데 지금 보니까 얘는 어떤 애는 가깝고 여기는 로테이션 이너셜을 찔끔밖에 안 주는 이놈은 많이 주고 그래서 factor of 2분의 1 그거는 적분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거 아니 무슨 뭐 천재가 돼가지고 이걸 암산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적분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적분이 그냥 물리 문제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이거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워 보이네. sphere. spherical shell이 있어요. sphere라고 하면 feel 이렇게 꽉 차 있는 거를 얘기하고 shell은 껍질. 조개 껍질 shell. 그래서 spherical shell 껍질이 있는데 거기에 mass가 있다. 얘를 inertia of 요거는 좀 참아요. 지난해 2분의 1이 여기 걸쳐 있다고 이거 오타라고 또 얘기해 준 친구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옮기긴 했는데 너무 심할 정도로 오타에 대해서 하면은 내가 그 업무가 방해될 정도로 그렇게
똑같은 사소한 것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제부터는 많이 좀 자제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The areal mass density sigma. 자, 이제는 이 면적이니까 우리는 그 구의 표면적, 뭐 부피 이런 거 중고등학교 때 뭐 아니면 학원에서 다 암기시켰겠지만 우리는 이제 다 적분할 수 있잖아. 적분할 수 있어. 4파이 r제곱이 면적인 건 난 다 알아 우리. 그리고 4파이가 2 곱하기 2파이라는 것 같지 않아. 이 2파이는 어지무단 앵글에서 나오고 이거는 폴라 앵글에서 나온 것 같지 않아. 그 이해하는데 맨날 그 이 사인 세타 d 세타를 d 코사인 세타로 바꿔서 적분하는데 여기 마이너스 안 붙였다고 얘기하는데 이 마이너스가 상한과 하한이 뒤바뀌어 가지고 0부터 파이까지 d 세타 사인 세타는 d 코사인 세타의 마이너스 첨거로 보이는데 요게 얘가 이제 0일 때 1이고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게 거꾸로 뒤집어지면서 이 마이너스 흡수해서 결국 마이너스 1에서 1의 d 코사인 세타. 이건 아주 트리비얼한 거. 1 빼기 1. 그래서 2가 돼서 그 2하고 2파이가 4파이를 만든다는 걸 우리 이제 모두 다 알고 있어. 그런 적분도 너무나 잘해. 그냥 여기 이걸 이용해서 r 스퀘어 dm에 때려 넣고 그러면 우리는 d 코사인 오 여기 오타 이런 거를 가져줘. 여기 세타가 들어갔어야지. 이건 내가 찾은 거야. 세타 여기 적어놔야지. 5페이지 세타.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이거 100개 왔으니까 이거 해놓고 이게 r 펍이 사인 얘가 9에 어떤 지점이 있으면 여기에 r이 되고 요게 z가 되는 그 z가 아니라 r 펍이 되는데 이 r 펍이 뭔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폴라 앵글을 잡으면 G축에서부터 잡은 거기 때문에 요게 코사인 R 코사인이 되고 G의 컴포넌트가 여기에 퍼펜디큘러 컴포넌트는 R 사인 세타가 되기 때문에 R 사인 세타를 R 펍의 스퀘어에다 때려 넣어서 결국 요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피곤하다. 왜? 얘는 사인은 1 빼기 코사인 스퀘어 이렇게 바꾸면 되고 코사인 자꾸만 달고 다니고 귀찮으니까 이거 코사인은 C라고 하자. 이거 쓰기 힘들죠. 이거 C.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코사인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하면 된다고 해서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자 이거 even 펑션이면 더블 곱하기 2하고 0부터 1까지만 해도 되지. 그럼 그 다음에 이건 1은 1에서 1을 적분하면 1인 거 알지? 이거 제곱 적분하면 3분의 1인 거 빼야지. 그래서 답은 3분지 n 스퀘어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모멘텀 이너시아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이번엔 스페어가 되겠는데 이것은 이제 변수를 아까 그 세타, 파이 이런 것으로 이용해서 했는데 여기에서는 z 코디네이트를 이용해서 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잘 따라하면 무슨 뜻인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PDF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아직도 이 더블 인테그랄과 관련돼서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게 인테그란드이고 이것이 적분을 2번 하라는 뜻이에요.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dx에서 이렇게 썼지만 이게 적분이 여러 개가 있으면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AA가 좀 마이너스 2분의 1 A, 2분의 1 A, 2분의 1 B, 마이너스 2분의 1 B, 2분의 1 뭐 이런 적분인데 뭐 dx, dy 도대체 이거 뭐 하라는 거야? 얘가 x야, 얘가 y야.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러워.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괄호를 붙여서 여기 dx 적분, dy 적분. 그럼 길이도 길어지고 정신없지. 따라서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 이 dx, dy 멀티플 인테그랄 때문에 이게 upper limit, lower limit 이걸 어떤 변수에 대한 것인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얘를 일로 밀어버리고 인테그란드를 오른쪽으로 쓴다.
아직도 이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걸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각 변수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지. 자, 그렇게 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모멘텀 이너시아를 스페시픽한 경우에 대해서 다 접근할 수 있고, 그 모든 문제는 여러분이 알아야 될 모든 그 모멘텀 이너시아는 X13C에 그리고 X13에 모조리 풀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보고 답을 암기하지 말고, 여러분 그 더블 인테그랄에 대해서 수학 시간에 배울 시간이 없어요. 그건 수학 시간 나중에 수학 배울 때 물리에서 배운 거로 잘 활용하면 돼. 어. 여기에서 그 물리 시간에서 배운 그 수학적인 툴은 여러분 인생에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을 정도로 가르쳐 주니까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따라서 하기 바랍니다. 13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